3월 6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박종호의 스팟 첫 순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현장 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보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3호 단수공천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된 김경수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쳐야 됩니까? 야, 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선거 사무실 온 것 같은데. 아침부터 많이 오셨는데 일단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지방시대위원장직을 사직하고 사직하자마자 당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은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은 단수 공천 축하드리고요. 자, 어제 이제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점퍼도 이제 입으시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좀 뜨거운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이 점퍼 입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기라고 할까요? 뭔가 비장함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렇죠. 이 5극 3특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경남으로 내려가게 되셨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희 인터뷰했을 때 그 5극 3특의 비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8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일을 하셨는데 지난 8개월 한번 돌아보고 나서 선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극 3특 이 지방 균형 성장의 기틀을 만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방시대위원장 처음 맡을 때 저한테 이제 제가 받은 주문이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주문이 5극 3특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브도 처음 가는 길은 초보거든요. 처음 가는 길이죠. 네, 그 전부터 이제 5+2 광역 경제권 등등해서 논의는 무성했는데 이게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건 처음이라 이게 정책으로 추진을 하려면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설계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설계를 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처음 제안하기도 했고 그게 정부 정책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설계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건 100일 만에 납품을 했습니다. 100일 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선거 때부터 이미 다 준비를 했던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서 그 마무리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 설계도가 나오면 그다음 해야 될 일이 요걸 그럼 어떻게 추진할 건지 추진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은 각 부처에만 맡겨놓으면 부처별로 사업을 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부처 사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 정책은 함께 여러 부처들이 하나의 정책에 여러 부처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런 체계를 총리실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마지막이 이제 지방 정부도 그런 추진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시도 단위로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시도별로 사업을 해가지고는 균형 발전이 20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니까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5극 3특 5개 권역에 권역별로 그 3특은 별도의 추진 체계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게 이제 시도 행정 통합으로 나타난 거고 그것까지는 사실상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난 8개월 동안 그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서 집을 지어야죠. 집 지으러 갑니다. 네, 집 지으러 갑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제 경남으로 내려가시게 됐는데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지금 로드맵을 만들었고 설계를 만들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이건 이번에 정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에 균형 발전하면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이 심하니까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 기관,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좀 약간 시혜나 배려 차원에서 내려보내는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는 달라요. 이번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네. 물론 대통령의 의지도 제일 중요하지만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지역 발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기업의 투자입니다. 특히나 미래산업, 첨단산업의 대기업들이 지역에 투자를 하냐 안 하냐가 사실상 네.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은 실제로 정보화 시대 이후로 기업들의 투자가 전부 수도권에 집중이 됐어요. IT 벤처 그게 판교밸리 만들어지고 네. 송도 바이오 단지, 용인 반도체 단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AI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 참 이게 예.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게 AI 시대가 되니까 느껴지죠. 기업들이 어디다 투자를 하냐 그러면 네. 전력 때문에 수도권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수도권에 투자해가지고는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더군다나 아리백 때문에 예.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되는 요 상황은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 잘 보시면 예. 대기업들이 투자 발표를 하면 다 지방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곳이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어디로 했습니까? 새만금이다. 그렇죠. 그게 예. 정부가 막 새만금 해주세요, 막 설득한다고 기업들 안 갑니다. 그렇죠. 기업은 절대 설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조건으로 움직입니다. 이제는 지방에 투자해야 되는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전력, 에너지, 용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지방에 이제 부족한 조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인재를 뽑기 어렵다. 석박사. 그 다음에 뭐 R&D나 규제 문제 등등 정주 여건도 뭐 아이들 교육부터 해서 병원 등등 맞아요. 이런 정주 여건이 별로 안 좋다. 이제 그걸 정부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해결해 줄 테니까 한번 지방에 투자해 봅시다. 네. 이게 이제 정부하고 대기업들이 소위 이제 그 합의 맞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지방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방 주도 성장을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5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방 주도 성장입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에 딱 맞는 그 예, 정책과 그 비전이 바로 지방 시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균형 발전 20년사를 돌아보면 예. 이게 그렇게 추진했는데 잘 안 됐는데 지금도 5만 명씩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올라오고 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구나, 그런 희망을 좀 갖습니다. 특히나 대통령도 의지가 대단히 강력하고 시대적인 변화가 맞물리면서 네. 이제 진짜 지방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AI 시대에 딱 맞는 정책, 그 비전이 나와 있고 그 밑그림을 우리 김경수 후보님이 그리시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늦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지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예. 상황이 됐는데 성공 모델을 좀 만드는 게 성공 이제는 모델. 제일 중요하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죠. 보여줘야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제 경남은 내려가시지만 사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그리고 예. 어제 국무회에서 이제 공포된 법안을 보면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 맞습니다. 광주 예. 전남 통합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이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도지사 할 때 처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은 권역 단위로 경제권 생활권이 하나로 돼 있는데 다른 지방은 다 시도 단위로, 그것도 도시 단위로 다 쪼개져 있으니까 이건 있었죠.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도 좀 묶어서 힘을 모아보자라고 했던 건데 네. 그게 이번 정부에서 이제 정부 정책이 됐고 그 정부 정책의 첫 번째 성과가 광주 전남 특별 행정 통합으로 이제 일종의 옥동자가 첫 옥동자가 나온 거죠. 탄생은 했네요. 예. 근데 잘 키워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함께 가면 좋은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지금 뭐 국회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대구 경북 네. 행정통합 특별법이나 또 대전 충남, 충남, 예, 여기 특별법도 이번에 한 번에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 이제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묘하게 된 게요. 예. 대통령께서 이번에 행정통합에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시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된 계기가 대전 충남. 거기 단체장들이 그렇죠. 먼저 통합하자고. 통합하겠다고 네. 그 지역에서 지방의회도 다 통과시키고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해놓은 거예요. 통합특별법을. 맞아요. 근데 문제가 대전 충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국회의원들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협의를 안 하고 법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통령님하고 이제 지방시도위원회하고 우리가 검토를 할 때는 예.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전혀 협의도 안 됐고 두 번째로 특별법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리한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간 예타 면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예.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면 그건 그걸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합의가 중요하니까. 그렇네요. 두 번째로 무리한 조항은 예. 협의해서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현실성 예. 있게. 그래서 오히려 이걸 그렇게 추진하면 이번 6월 달에 통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제대로 해보자 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무리한 조항들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신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겠다. 그게 이제 1년에 5조, 4년 20조 원 지원하고 공공기관 우선 배치하고 기업 투자 유치도 우선하겠다. 엄청 큰 이게 엄청나게 지원입니다. 큰 스물보따리거든요. 정말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이걸 내놨는데 대전 충남은 오히려 거꾸로 뒤로 후퇴해버리고 이제 그때 딱 내놓고 그 예. 당시에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아 대전 충남 통합되면 강훈식 실장이 나온다더라. 맞아요. 예, 기자들도 다 그렇게 이제 이제 근데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니까 예. 광주 전남은 우와 이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고 광주 전남은 그 전에 내부에 여러 가지 반대나 이런 게 꽤 있었거든요. 특히 전남도 의회에서 예, 있었습니다. 통합도 아니고 연합을 만드는데 반대를 했었어요. 이제 그걸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해서 합의를 해놨더니 네. 통합 지원책이 나와서 바로 통합으로 전환을 한 거죠. 이게 참 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을 얘기하고 군부를 뗀 것은 이제 대전 대전 충남 충남인데 그 예. 단체장들이었는데 예. 거기는 지금 후퇴를 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 2019년에 합의를 했던 곳이에요. 예.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할 때 대구 경북은 예. 행정통합하겠다고 그때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추진해 오면서 3번을 엎어진 거죠. 이런저런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이번에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니까 대구 예. 경북도 그러면 하자라고 했는데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의 반대를 설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반대가 그렇게 남아 있는 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통합은. 그렇죠. 그럼 나중에 후과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상황을 쭉 보셨겠지만은 예. 대구 경북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야말로 뭐 자중질환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면이 안 좀 되는 있습니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 정치권의 정치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통합은 네.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이 뭐 대전 충남을 떠나서 대구 경북 내부의 반대를 설득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지원책 정도면 얼마든지 설득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 지역은 오히려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1년에 5조 원을 지원하면 거기부터 투자해야죠. 지역 내에 불균형 지역, 소외 지역부터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1년에 5조라고 하는 돈 자체가 지역에서 지방 행정을 한 사람들은 알 텐데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제가 도지사 할 때 1년 예산이 10조였거든 마지막 해. 10조 중에 경남도와 그 도지사가 진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 예. 그 순수 가용 예산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경상비 떼고 그 다음에 그 계속 사업비 떼고 시군 나눠주고 교육청 나눠주고 국비 오는 거 매칭하고 필수 경비 쫙 빼고 나면 네. 10조 중에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 4조 5조 남지 않았을까요? 3천억 남습니다. 3천억이 그러니까 3천억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3천억이면 경남 양산의 동부하고 서부가 나눠져 가지고 천성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터널을 뚫어 달라는 게 제일 큰 수건 사업이에요. 그 터널 뚫는데 3천억 듭니다. 그거 하고 그냥 끝이네요. 네, 예. 근데 그걸 1년에 5조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 네. 소외로 인한 불균형 예. 이건 해결하는데 진짜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런 걸 왜 설득을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해서 합의만 해오면 지금 바로 통과가 가능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의 이제 통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면서 거기 피해는 또 주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언제 그 통합을 하게 될지 모르고 또 정부의 지원책이 이번처럼 파격적으로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기업 입장에서요 통합된 시도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도 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통합된 곳 당연히 글로 가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동시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 통합하는 곳과 뒤로 미룬 곳은 반드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구 통합 특별법 포함해가지고 대전 충남도 함께 처리를 해서 정말 우리 균형 발전 이뤄내자. 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뭐 완전히 늦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보고 통과시켜 달라고 때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 경북 얘기를 하면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부울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숨이 나네서 맞습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맞아요. 부울경이 제일 먼저 될 것 같았는데 부울경 얘기가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가시티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걸 단체장이 바뀌면서 해체시켰거든요. 그때 중앙정부하고 합의했던 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하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게 약 35조 원. 그때는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35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 합의돼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두 번째 이번에 또 한번 놓치는 거죠. 부울경은 부산 경남은 행정통합을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메가시티 해체하면서 그 명분을 우리는 그냥 행정통합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 논의를 뜸을 들여서 2년 뒤에 시작해서 한 2년간 기존에 이제 그 행정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또 정부가 이번에 하면 지원해 줄게 했더니 우리 이번에 안 하고 2년 뒤에 할게요. 또 2년 뒤로 미뤘어요. 또 미루고. 이거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번 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2년 뒤에 하겠다는 건 잘 따져 보시면 2년 뒤에 행정통합 하자는 걸 누가 약속을 합니까? 지금 단체장들이 약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가서 임기도 단축해야 되고 부울경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그럼 4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울경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경남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선거를 정말 중요하게 또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전국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 어제 단송우천 되셨는데요. 예상 좀 하셨습니까? 경남은 원래 이제 그 도지사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나 지방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논의를 해서 이번에는 경선 없이 가자 이런 좀 경남 지역 안에서는 그런 합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합의를 거쳐서 어제 단수 공천을 이제 받게 되셨는데 어제 저희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 점퍼를 입고 인사말을 하는 저도 모습. 처음 이번에 이번에 딱 입고 이 출마 변을 이제 밝히는 모습인데 경남지사,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요. 한번 했는데 또 도전할 이유가 있느냐, 또 도전하는 게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외에서 귀국한 다음에 경남지사 경남으로 다시 가는 것보다는 보궐선거로 국회 여의도로 와야 되지 않냐라고 주변에서 조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제가 지방시대 위원장 하면서 5극 3특으로 지방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그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얘기를 해놓고 저는 정작 수도권에서 보궐선거 나가서 국회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가 강합니다. 도지사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특히 광역 선거 전체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번에는 힘을 모아서 제대로 한번 2018년 어게인 네. 2018을 해봅시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아니요 저는 국회 가야 되니까 못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당연히 경남 도민들께 이제 끝까지 경남을 지키겠다라는 약속도 여러 번 했는데 네. 저는 그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정을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발전,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다. 그 마음의 빚을 갚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남에 계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경남 이제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지? 또 어떤 비전을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가 좀 중요한 선거인데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경남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경남의 상황을 보더라도 저는 해야 될 일이 많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 통합 문제도 있었지만 네. 경남이란 곳이요. 그 생산은 전국에서 시도에서 3등입니다. 근데 도민들의 소득은 네. 15등이에요. 뒤에서 3등이에요. 그래요? 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면 생산 시설이 공장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생산은 도민들이 정말 고생해서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네. 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 특히 이익이 남는 건 다 빠져나가는 거죠. 특히 본사가 있는 수도권 그리고 고액 연봉자들도 이런 경남에서 하지만 주소는 다른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대형 마트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뭔가를 매입하고 구매할 때 지역 내에서 구매하고 매입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네. 그리고 벌어들인 돈도 외부로. 자, 요 문제를 그러니까 돈은 부자인데 도민들은 가난한 것이. 그러니까 부울경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해결하려면 행정 통합이 필요한데 일단은 우선은 경남부터 이제 기업들과 함께 실제로 도민들의 소득으로 지역의 경제가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본사가 사실은 네. 지역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본사가 R&D 센터 같은 연구개발센터가 생산 시설과 R&D 센터 본사가 한 곳에 있는 게 그게 유럽에 가보면 독일이나 이런 데는 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그러면 어떻게 한 곳으로 좀 모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부울경이 힘을 모아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요. 부울경이 힘을 이제 모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힘을 모으려면은 경남지사에 이번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박완수 현 도지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박완수 지사의 4년 도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현직 지사님을 평가를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럼 도민들께서 좀 평가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무난하게 이끌어 오신 건 좀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의 지역의 상황, 지방의 상황이 무난하게 이끄는 걸로는 지금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너무 급한가, 이게 한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대단히 위기 상황에는 그에 걸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도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이런 그 행정통합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도 거기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방침, 중앙정부의 정책에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방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지방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산소호흡기도 돼야 되고 수술도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뒤로 미루고 2년 뒤에 수술하자, 2년 뒤에 치료하자 이러면 그때는 이미 지방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갈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표현을 쓰셨지만은 지금 무난하게 또 한가하게 도정할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재명 중앙 정부와의 호흡도 언급을 하셨는데 경남 지금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경남 민심도 계속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경남으로 이제 완전히
경남으로 가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네. 도민들 곁으로 도민들 속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가서 도민들하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경남에 실제 제가 바라본 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은 어떤지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더 이제 현장에 밀착해서 도민들 속에서 네.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민심의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는 선거 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해보셨으니까 예. 이번 정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냐. 네.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아. 거기에 대한 평가가 1차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정부가 만일 잘하고 있는 거라면 예. 그러면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이번 정부, 이번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서 누가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적임자냐, 네. 이게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남 도민들께서도 이런 기준으로 이번 선거 때 좀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도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내 삶을 예. 더 좋게 바꿔줄 거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뭐 어느 당 후보냐 이거보다 네. 정말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뭘 해줄 건데 네. 이게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 후보 중에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너도 나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누가 실제로 말이 아니라 선언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걸 하려면은 정부나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네.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이 재윤경 예. 출마 예정자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뭐 군수에 한정돼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군수를 당보고 뽑는 거는 누구 당 얻었다는 후보니까 이건 무조건 뽑아야 돼. 이런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지고 없어졌다. 이런 예.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경남도 전체가 지난 대선 때 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가 안 됐어요. 39.8%. 40%를 못 넘겼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국정 지지도가 50%에서 60%대. 예.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제 야,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잘하네. 예,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이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네. 일을 하나는 확실하네. 일은 정말 잘한다. 부지런하다. 예, 뭐 이제 그런 평가가. 게 지역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 국정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울경 저희가 뭐 이따 한국갤럽 여론조사 분석도 하겠지만은 부울경 심지어 대구 경북까지 분위기가 예.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나 뭐 정당 지지도 이런 걸 보면 그렇지만 꼭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결과로 그대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지만 네.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저 대통령하고 같이 해서 일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과 신뢰를 함께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뉴 이재명 뭐 이런 예. 단어가 또 많이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평론가나 정치인들이 언급하기도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상당히 또 뭐 눈에 띄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혹시 네.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뉴 DJ 플랜 이런 그러니까 그건 확장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지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네. 많은 분들에게 평가를 잘 받고 있다. 그렇게 새롭게 평가하고 네. 지지하는 층이 뉴 이재명으로 확장된 거라면 오히려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 이재명이냐 뭐 올드 이재명이냐 이걸 가지고
그거 왜 싸웁니까?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예. 유 이재명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새롭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오히려 고맙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게 또 이번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예. 이런 유 이재명 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선거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과 함께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진짜 좀 뜻을 잘 모아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실용 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예. 실용, 예. 효능감, 교능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확실히 그걸 좀 보여주는 선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2018년도에 당선이 되셨고 이제 다시 또 2026년에 도전하게 되셨는데 그때 좀 분위기라고 할까 그때 상황과 지금 출마 준비하는 이 상황 어떤 게 좀 비슷하고 또 어떤 게 좀 이건 좀 다르다 이건 새롭다 이런 게 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2018년에는 실제로 그 부울경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자원들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채로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았으니까 네. 거기에 기대서 선거를 치르는 그런 국면이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지역별로 재윤경 의원도 다녀가셨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지역이라고 했던 서부 경남이나 네. 이런 곳들도 시장 군수 후보들도 경선을 하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또 지금 나서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네. 전하고는 전혀 달라진 그래서 민주당도 부울경에서 이번에는 준비가 많이 됐구나.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라고 하는 당시 요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 대통령의 지지 국정 운영의 성과를 네. 지역의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 점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는 이 진영 간의 갈등, 정치적인 그 대립 네. 이런 건 이제 국민들 속에서도 워낙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걸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런 진영 간의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설득해 나가는데 네. 그때보다는 좀 힘이 많이 들긴 합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예. 그러니까 이 언급하신 것처럼 2018년 그러니까 어게인 2018 얘기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던데 예, 예. 국민의힘 상황인지라 네. 지방선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것도 대승할 가능성이다 민주당이 그런 얘기도 저는 뭐 있는데 어게인 2018은 지금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보다 지금이 훨씬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지역의 발전을 놓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발전을 놓고 선거 과정에서 좀 함께 경쟁을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네. 경쟁 이후에는 다시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그 고민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 이후에 그렇죠. 통합해서 또 정말 일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국가적으로도 그런 노력들이 좀 꼭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시기, 중요한 네. 선거 2026년 6.3 지방선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현재 판세를 보니까 뭐 이 지지율 떠나서 오차범위 내 이제 접전을 박한수 지사와 우리 김경수 후보가 가상 예. 대결에서는 뭐 참 붙어 있더라고요, 딱. 예. 어떻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걸 좀 격차를 벌리고 어떤 우선- 전략으로 돌파하실지. 우선은 그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이제 일하면서 지역은 사실은 출마 선언 자체가 이제 어제 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 이렇게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선거는 지금부터다. 지역에 가서 진짜 도민들과 함께 우리 경남 부울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정말 현장에서부터 함께 나가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작이다. 예.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조사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이제 출발선에 함께 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함께 서 있으면 네. 그러면은 부울경은 한 5% 정도 지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격차를 선거 전에 벌려놓지 않으면 막상 마지막 본선에 가서 보면 늘 이게
그 여러 가지 예. 이슈나 바람에 출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여간 뭐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부산, 뭐 울산, 경남 우리가 한 번에 부울경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부르는 것처럼 부산에 또 후보가 누가 될지, 울산에 예, 또 예. 후보가 누가 될지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해 보이는데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후보가 확정이 되면 뭔가 또 함께 손잡고 뭐 네, 저는 메시지 줄 게 또 많겠네요. 함께 당연히 함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울경이 어떻게 요 우리 권역 단위로 정부 정책이 부울경 권역을 하나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도 함께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그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출 건지 그건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 예. 그러니까 이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네. 의원 때 인터뷰 때 들어보면 이게 뭐 북극항로 시대 얘기하면서 예. 부산의 이제 발전을 얘기하면서도 이게 부산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부울경이 함께 발전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해양 수도로 해수부도 그렇죠. 이전하고 공공기관 관련 기관들 이전하고 기업들까지 가는데 이 부산 항이 부산에만 있질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면적이 네. 경남 진해 아. 진해 신항으로 지금 참고로. 공사도 계속 하고 네. 있고 그래서 일단 항만 자체가 함께 여기에 자동차 수출은 울산에 있는 울산항으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부산은 해양 수도 그리고 부울경은 해양 수도권으로 함께 가야 되고요. 항만 배후 단지들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부산항이 환적 화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옮겨 싣는 화물로는 세계 2위거든요. 근데 이게 부가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부가가치가 높은 항은 어떤 항들이냐? 항만으로 와서 짐을 일단 한번 내려야 됩니다. 네. 내려서 재가공을 한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농산물 같으면 재포장, 소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마무리 처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포장하고 선적해서 실어 날라야 그래야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그런 배후 단지에 물류 배후 그 소위 해양 물류 산업이 함께 붙어야 되거든요. 자, 그건 부산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왜냐하면 울산과 경남은 그런 제조업 산업의 기반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함께 결합이 되면 부울경이 해양 수도권으로서 세계적인 그런 북극 항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가슴이 뛰는 말씀입니다. 예. 진짜 해양 수도권. 지금 이번에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예, 특히 더 호르무즈 중요해졌죠. 해협 맞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졌습니까? 예. 북극 항로가 너무 중요한데 그 기틀을 다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경수 후보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지난번에 지방세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이 밑그림을 예.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진짜 집을 지으러 내려간다. 네. 아까 그 설계도 만들어졌으니까 집 지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설계도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잘 만든 건지 집을 한번 제대로 지어가지고 아유, 지어봐야죠. 특히 부울경이 그 설계도대로 좋은 집을 제대로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과 잠재력 역량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현역 할미님이 김경수님 이번에 꼭 잘 되시길 바란다 이런 의견도 고맙습니다. 주고 계시고 네. 압승하세요 김태현님이 압승하세요 이렇게 또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응원의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오늘 약간 느낌이 출정식 느낌도 좀 들고 출사표를 내고 이제 진짜 경남 예,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못다한 말씀 있다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지방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대전환 경남과 부울경에서 확실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경남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때 또 모시던가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현장 상황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